안녕하세요. 나의 행복 향상 요인 및 진단에 대하여 발표하게 된 유승빈이라고 합니다. 목차로는 1번,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요인. 두 번째로 행복 요인 진단 및 결과. 세 번째로 항목별 진단 요인에 대한 이유. 네 번째로 진단 요인의 향상 방안. 다섯 번째로 진단 요인의 실천 및 효과.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제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타인과의 비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은 남들의 최고점만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고점을 자랑하고 그것을 일상적인 나와 비교하다 보니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의 행복 요인 진단과 관련된 표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요인 중 3점 미만으로 진단된 요인에는 안전, 성취, 몰입이 있고 3점 이상, 4점 이하인 요인에는 건강, 용서, 관계, 봉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점 이상으로 진단된 요인에는 긍정, 감사, 여가활동, 의미가 있습니다. 성취, 몰입이 3점 미만으로 진단된 이유는 현재 SNS가 활발하고 쇼폼들이 성행하고 있어 저 또한 그렇게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영상들에 중독되고 긴 영상이나 책은 지루하다고 느끼게 되어 창의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제를 할 때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전은 주변의 생각이 건강하며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대인 안전에는 4점을 주었지만 최근 뺑소니 사고를 당하여 점수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상으로 진단된 요인들에 대한 이유로는 첫 번째로 건강이 있는데 몸과 체력이 약한 편이라 자주 아프거나 지치기 때문에 3점을 주었고 정신적 건강은 저의 긍정적 사고 덕분에 4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3.5점으로 3점 이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관계는 아직은 꿈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이 없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을 가지기보다는 현실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하다가 늦잠을 자거나 규칙적이지 않게 식사를 하는 등 절제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 5점을 주지 못했습니다. 봉사는 일정 금액을 매달 후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점 이상을 주게 되었고, 용서는 남들에게는 관대하지만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여 자책하는 경우가 많아 그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들에 대한 이유입니다. 긍정은 평소에 힘든 일이 있어도 빠르게 극복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긍정적인 생각이 지금처럼 쉽게 되지는 않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하다 보니 많이 개선되었으며 사소한 거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저 자신에게 큰 힘이 되어 돌아온다고 믿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며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다음으로 여가 활동에 높은 점수를 준 이유는 충분한 휴식과 충전이 있어야 해야 할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가 활동을 할 때에는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휴식에 집중하고 마지막으로 의미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준 이유는 친구들과 다툼이 있거나 오해가 생겨도 바로 이야기하고 대화하며 풀어나가는 편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소통과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타인의 말에 경청하려고 노력하며 제가 타인을 배려해야 남들도 저를 배려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배려하도록 노력하고 또 그것을 실천합니다. 항목별 진단 요인에 대한 향상 방안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점 미만으로 진단된 요인에 대한 저의 향상 방안으로는 우선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시회나 새로운 곳을 방문하여 식견을 높이고 휴대폰 하는 시간을 줄이고 독서량을 늘릴 것입니다.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수업 후에 30분이라도 배운 것에 대해서 복기하고 예습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차나 물건을 조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신뢰할 것입니다. 보통 이상으로 진단된 요인들에 대한 저의 향상 방안입니다. 건강의 향상 방안으로는 평소에 산책을 제외한 다른 운동은 하지 않기 때문에 체력이 부족하고 면역력도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튜브를 보고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근력 운동을 해볼 것입니다.
제가 정신적 건강을 신체보다 높은 점수를 준 이유는 저만의 극복법을 만들어서인 것 같은데, 우울할 때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산책하거나 잠시 명상하는 방법으로 저의 기분을 다스리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앞으로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관계 증진 방안으로는 꿈과 희망을 키우려면 저의 미래에 대하여 더 오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야 높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 서적을 많이 찾아보고 작은 목표라도 세워서 도전할 것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습관과 기상 시간으로 자기 조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저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실망한 일을 적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세워볼 것이고 유기견 보호센터에 봉사를 신청할 것입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준 항목들에 대한 향상 및 유지 방안으로는 먼저 저의 긍정적 사고 덕분에 여기 있는 다른 항목들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거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이점을 찾으면 그런 노력에 보답해 주듯이 좋은 일이 찾아오는 것 같기에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관계와 마찬가지로 저에 대하여 작은 목표부터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을 가지면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고 긍정적인 면을 더욱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저만의 취미를 만들며 하루에 감사할 만한 일을 3개씩 적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미의 유지 및 증진 방안으로는 남의 말에 경청하고 소통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나 오해가 생겼을 때 타인과 소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희생이 아닌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을 배려하는 것이 더 쉬워지고 때론 당연하게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3점 미만으로 진단된 요인들에 대한 저의 실천 및 효과로는 창의성을 키우는 방안으로 휴대폰 시간 줄이기와 전시회 방문을 목표로 하여 휴대폰을 하루에 2시간만 할 수 있도록 설정해 봤습니다. 일주일간 해봤는데 과제의 효율이 훨씬 올랐습니다. 또한 의정부 김근태 기념 도서관에 방문하여 구경하고 독서하며 식견을 쌓았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한 성취감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전으로는 대물 안전을 위하여 차도를 조심하고 소통과 배려를 전보다 더 중요시했더니 대인 안전 또한 향상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통 이상으로 진단된 요인들에 대한 저의 실천 및 효과로는 부족한 신체적 건강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10분이라도 근력 운동을 하기로 하고 적어도 3일에 한 번꼴로 근력 운동을 하고 매일 산책을 했는데 눈에 띄는 체력 변화는 없었지만 운동을 하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잡념이 사라져 오히려 다른 고민들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기조절, 꿈과 희망을 위하여 저의 진로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배우기 위해 전공 수업과 교양을 들을 때 더 성실히 임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 발전을 위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들어가야겠다는 목표가 생겼고, 그를 위해 더 작은 목표인 토익 700점 넘기를 세워보았습니다. 목표가 생기니 그것이 저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다시 한번 리카르트식 표를 작성하게 된다면 위 항목들에 5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사 향상 방안으로는 유기견 보호센터 봉사를 신청하고 종강 뒤부터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그날 일기에 저에게 화났던 일에 대해 적어보니 실은 별거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보다 관대해졌습니다. 4점 이상으로 진단된 요인들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 실천하고 효과를 하면서 느낀 것은 행복 요인은 하나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점들을 채우려 조금씩 운동하거나 견문을 쌓으러 전시회에 가거나 여러 다양한 책들을 독서했더니 4점 이상으로 진단된 요인들 또한 그 이상으로 발전하여 타인을 대할 때에도 전보다 더 배려하게 되었으며 부족한 점들을 채우니 정신적 건강과 긍정적 사고로도 직결되어 무슨 일을 하거나 고민한 일이 생겼을 때 능률이 더욱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입니다.
이번 과제를 통하여 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을 찾고 그에 대한 향상 방안을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발전하게 된 것이 느껴져 신기했습니다. 또한 하나씩 성취해 나가며 느끼는 성취감과 뿌듯함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후반부 프로젝트의 첫 질문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였는데,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저의 장점들을 많이 찾게 되고 부족한 점을 고쳐나가다 보니 제가 생각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